지금 열리고 있는 이 아시안 게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국민 전체가 성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서 또는 코트에서 이렇게 열심히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좋은 성적을 위해 뛰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서 그 선수들을 뒷바라지하며 키워주신 보이지 않는 은인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아마추어 정신을 지킨 진정한 체육인이신 인천의 송도고등학교 농구 코치이신 점규삼 선생님 모셨는데요. 그동안 그 전 선생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키워주신 국가대표 선수를 여기만 여러 선수들도 이 자리에 같이 나왔습니다. 우선 전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요즘도 아주 굉장히 바쁘시게 후진양성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만 72살이니까 네. 아주 다 늙었죠. 그래도 이렇게 정정하신 것은 이 나어린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항상 뛰시고 가르치고 그러셔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역 코치로서는 아마 제일 연세가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어떤 분야를 통해서든지. 네, 각 종목을 통해서.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코치를 제가 시작한 지는 중학교에는 그냥 농구를 뺐고 네. 그리고 여기 인천 와서 개교하고 나서 그러니까 1960년부터 아이들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코치가 지금 번업이 된 거죠. 네. 원래 농구 선수셨습니까? 네, 농구를 좀 중학교 때 했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31년이죠, 아마. 네. 그때 제가 16살인데 그때 처음 농구를 뵀는데 그 당시에는 선배로 계신 김정배 씨라고 계셨는데 네. 저보다 한 두 번 일들했어요. 그분이 네. 그냥 5학년 때죠. 네. 그때 서울 가서 그 YMCA에서 농구 강습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저희들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땐 저도 처음 보는 운동이지만 신기스럽고 또 재미스러워서 네. 그래서 시작을 했죠. 네. 지난 6월에 그 쌍용기 장탈 농구 대회에서 송도고등학교가 이제 우승을 차지했어요. 과연 송도고등학교가 그 대단한 농구의 명문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다. 27년간 송도고등학교에서 코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동안의 전적은 어떻습니까? 전적은 27년 동안에 우승 한 10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준우승도 하고 네. 그리고 한 해 꼭 3위권 내에서 탈락이 됐더랬죠. 그리고 저 우승, 준우승, 3위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성적이 그저 2등, 3등이군요. 그렇죠. 그 우승을 10번이나 하시고. 네. 네. 대단한 그리고 성적. 중학교도 제가 그땐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중학교 한 두 번 우승 또 했고. 네. 그동안 그 양성한 선수가 굉장히 많죠. 네. 뭐 확실히 수연 모르겠지만 알기로는 그저 한 100명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100명이요. 네. 대단하군요. 근데 물론 나고자도 있고 네. 또 대표 선수로 올라간 이제 학생들도 있고. 네. 이 저 어떤 선수가 그 대표 선수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선수였는지 좀 대충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그 유희영이 또 유희영 선수. 네. 네. 또 김동관이, 네. 이충이, 김인진이, 네. 또 그 서상철이, 네. 김혜연이 네. 대충 저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선생님 전공은 어떤 학문이었습니까? 학문은 제가 고등학교 그때 이제 고등보통학교죠. 네. 5년제니까. 네. 그 졸업하고 나선 1년을 제가 저희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때 정미소를 오셨고 네. 또 본목산 하나 경영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미소를 제게 맡기심으로 네. 아버님은 정미소를 제게 경영을 하고 그러셨죠. 네. 그랬는데 한 해 정미소를 맡다가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네. 있어서 그래서
동경으로 고2듬에 네. 동경 가서 법정대학 예과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을 이제 대학을 나왔죠. 5년 뺐죠. 네. 그리고 나서 그대로 그냥 그 당시에는 대동아 진장 때니까요. 네. 일본서 그냥 그대로 취직을 하고 있었어요. 동경서. 그러면 법정대학을 나오셨다고 네, 지금 호세에 나왔죠. 네. 해방되는 해 4월 달에 제가 동경서 나왔어요. 해방이 네, 8월 달에 개성으로. 됐는데 네, 4월 4월 달에 달에 미리 그 나오셨. 해, 네. 아, 네, 네. 그해 나왔죠. 네. 나오셔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와서는 그 당시에는 저희 처가가 장인 장모님이 네. 돌아가셨더랬죠. 네. 그래서 나와서 그걸 핑계 삼고 나와가지고는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초원에 가서 한 몇 개월 쉬고 있으니까 숨어 네. 있으니까는 해방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모교에는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년 후에 제가 개성중학교 편을 잡게 됐었죠. 네. 송도고등학교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개성중학교에 먼저 그래서 하셨군요. 거기서 약 한 1년 동안 교편을 잡다가 송도고등학교가 지금 모견이 많지 네. 또 모기자 출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송도고등학교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래 송도중학교 그때부터는 송도중학교로 네. 들어가서 교편을 잡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있는 것 같아요. 송도고등학교에서 그 교편을 잡으시다가요. 네. 농구 코치로 전향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일사후퇴 때 일로로 피난 와가지고 여기서 인천에서 개교한 후에 네. 1960년대 제가 교편을 그만뒀죠. 선생을 그만뒀습니다. 네. 그 후부터 이제 농구 코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당시의 얘기를 그 아시는 분들은요. 그 교편을 잡으실 때보다 농구 코치로 계시면은 그 봉급도 적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은데 그 고도에게 농구 코치로 왜 전향을 하셨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있던데.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네. 그 전에 제가 선생을 못하면서 농구부 감독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만두니까는 와서 농구 좀 가르쳐 달라고. 아하.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 코치를 맡으신 후에 그 성적은 어느 정도였으며 선생님께서 코치하시기 그러니까 전에 제가- 송도고등학교의 농구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독으로 있을 때 농구를 맡고 감독으로 있을 땐 코치를 못했으니까 아이를 직접 가르치지 못했죠. 네. 그때 성적은 그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적은 그저 뭐 전국체전에 나가는 데면 뭐 1회전에 그저 아무 지방태명하고 붙어도 탈락되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맡고 나서 1964년도서부터 이제 성적이 좀 올라갔죠. 오늘 이 자리에 그 유희영 씨가 나와 계신데 우리 유희영 선수에게 좀 제가 지금 KBS의 농구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농구와 이렇게 평생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선생님 뵐 때마다 감회가 무량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 학교 다닐 때 그 처음에 선생님 뵌 게 언제였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죠. 네. 그때도 선생님이 코치를 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코치 막 시작하셨을 때 그때 네. 뵀습니다. 네. 원래 제가 그 농구를 하게 된 동기도 전 선생님 때문인데요. 네. 저는 그 국민학교를 충북 그 청원군에 있는 현도국민학교에서 네. 육상을 했었죠. 네. 군 대표로도 나가고 그 달리기를 꽤 잘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와서 그 원래 육상을 좀 해볼까 했는데 그 농구를 그때는 그 야외에서 했습니다. 체육관이 아니고 그 야외 코트에서 이제 하는데 네. 뛰어다니면서 그 링에다 뭘 집어넣는데 상당히 그 재미있어 보였어요. 네. 그 달리기도 하면서 그 집어넣고 네. 아 이것이 그 육상보다는 좀 재밌겠구나 하는 차에 전 선생님이 그 자꾸 농구 연습하는 데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니까 말이죠. 네. 전 선생님께서 농구 한번 해보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농구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키가 컸습니까? 그땐 별로 크진 않았습니다. 농구를 하면서 많이 커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어허. 그 키 작은 사람이 농구에서 커질까요? 그렇다 그러면은 키가 안 커서 고민하는 분들은 농구를 하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10cm는 커질 겁니다. 농구를 하면은. 네네. 예. 사실은 오늘 전부 이렇게 일어서서 방송을 하자고 그러는 것을 제가 아주 한사코 우겨가지고 앉아서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전부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의 선수가 다 키가 크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선생님하고 그 잊혀지지 않는 일이 없으십니까?
선생님은 뭐 저희들을 그 농구 지도하실 때 항상 그 인간이 되라는 그런 말씀, 또 사랑. 네. 꼭 그 선생님 개성에서 나오실 때 단신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오셔서 그 재혼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식이 없습니다. 네. 내외분만 사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 선수들을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주 일일이 그 모든 걸 신경 써주면서 또한 그 항상 출석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적도 전부 체크를 하시고 농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을 꼭 시키고 출석 상황까지 매일 그 체크를 하시면서 세세한 데까지 그렇게 보살펴 주셨고 또 그때 제가 알기로 그 선생님께서 그 월급을 3,000원을 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3,000원이면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그때 그는 그 가정들이 별로 부유하지 못해서 농구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은 조금만 달면은 버리고 새 걸 사신지만은 그때는 그 바닥이 떨어지면 이 기워주는 이 밑창을 대주는 데가 있었고 또 겉을 이렇게 꿰매서 그렇게 신고 했습니다. 그런 걸 그 보실 때마다 몰래 불러셔가지고 저한테도 이제 몇 번 그랬습니다만 농구화를 사오셔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신어라 이렇게 그 적은 그 3,000원의 월급을 타시면서 그렇게 그 뒷바라지를 해주신 것이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이게 선수와 이 가르치는 그 코치와 사이는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이런 유대가 있지 않으면은 그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유희영 선수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전 선생님이 키우신 선수 중에 이제 김동광 선수하고 김인진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다. 주위에서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이 두 선수가 출전해서 우승한 대회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영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우승했죠. 우승을 처음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동광 광주. 선수하고 김인진 선수하고 출전해서는 언제였습니까? 그래 그 다음해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출전해가지고 전국대회 우승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훈련 시킬 때 기억나시는 게 없으십니까요? 우리 김동광 선수라든가 또 김인진 선수. 많죠 뭐. 네. 동호회는 성격상으로 남한테 지기 싫어해요. 아하. 그래서 뭐지 5년 동안 다니면서 하여튼 하루 빠지지 않았으니까요. 네. 결석을 안 했어요. 네. 언젠가 하루 백 들고 나오다가 어찌 열이 나고 몸이 아픈지 아마 쓰러진 적이 있죠. 네. 예, 그런 걸 제가 기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히 김인진 했습니다. 선수는 어떻습니까? 김인진도 열심히 했어요. 이거 다 저희들이 열심히 했었던 거죠. 네. 저는 처음 좀 기초만 가르쳐 준 거예요.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집념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다 큰 수가 된 겁니다. 네. 또 저는 중학교 시절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그때 키워가지고 그저 서울 올려보내면 대학생들 그저 유명 분들이 다 만들어서 저렇게 또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과라고 보겠죠. 네. 이 지금 한국산업은행에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인진 선수도 그 당시에 참 이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또 선수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 가끔 뵙습니까? 네, 저희 그 오비들끼리 모여갖고서요 무슨 명절이다, 또 선생님 생신이다, 그리고 저희 오비들이 또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을 또 모여갖고요 한번 선생님 좀 뵈러 가자 해갖고서 또. 지금 유희양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니요, 저 김인진 선수. 저 희영이 형이 이 대표단 내 갖고요. 네. 저희 그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연습 같은 걸 이제 가르쳐 주러 올 때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참 부러웠어요. 네. 뭐 저뿐이 아니라 저희 그 동기라든가 후배라든가 참 전쌤한테 훌륭하게 이렇게 연습 받고 해갖고 또 희영이 형도 연습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슴에 좀 태극기를 한번 달아봐야 될 텐데 그런 그 가슴속에는 항상 그런 그 이왕한 거 네. 한번 해보자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유 선생
희영이 형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 저 전 선생님한테서 무슨 기억이 없으십니까? 전쌤한테는 뭐 기억이 너무 많죠? 많아갖고요. 네, 네. 뭐 잊혀지지 않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운동을 할 때 하도 힘드니까요. 네. 제가 어떤 날은 이제 핑계를 대갖고 네. 연습도 좀 2, 3일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연습을 빠졌으니까 네. 이게 또 학교 요단 내일이라도 나가면 이게 또 선생님한테 야단 호되게 맞고 또 선배들한테도 이제 또 야단 맞고 하니까 사실 그런 게 자꾸 겹치니까 나가기가 더못 가게 무섭죠. 되죠. 예. 네. 그 내일 나가면 참 이게 주력이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못 나가고 고민하다가 며칠 못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선배들도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고요. 또 동기들도 찾아오고 하다가 이제 자꾸 제가 겁나고 하니까 네. 나중에는 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전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이제 전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전 선생님이 앉혀놓고서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라는 건 성실하고 네. 그다음에 인격이 중요한 거지. 우선 농구를 하기 이전에 인격부터 이제 전 선생님이 형성을 시켜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평생 제가 전 선생님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옆에 그 김동광 선수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 중소기업은행의 코치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당시 마이크 좀 앞으로 가까이 대시고 지금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쓰러졌다 그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가 선생님이 많이 놀래하셨겠네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3학년 때 정도 될 겁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성격상으로 이제 지기 싫어하고 그러니까요. 그 몸이 아팠는데도 그때는 꼭 운동을 꼭 해야만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요. 네. 그 나가다 이제 몸이 이제 무리가 가갖고 이제 집에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연습이 끝나고 전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하루 쉬어도 되는데 그 무리하려고 나오시냐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편찮으셨습니다. 네. 어머님이 편찮으셨는데 저는 이제 어머님하고 단 둘이니까요. 네. 저 연습을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고 그 여러 가지로 그 뒷바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베푼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아직 그 보답을 잘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국가대표 선수로 있는 김영현 선수든가요? 네. 또 지금 이충희 선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제일 잊혀지지 않는 교훈을 어떤 걸 받으셨는지. 제가 그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제가 이제 키가 굉장히 작았었어요. 네. 그 키가 굉장히 농구를 작았- 하니까 키가 컸다는 말이 맞는 모양인데. 예. 그 당시 이제 1m 5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몇 학년 때요? 그 중학교 때. 중학교 예. 때. 예. 그 운동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 큰 사람들이 하는 거를 갖다가 적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랬어요. 굉장히 그것은 이제 실증을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까지 저희가 그 해야 되는 거냐고 했더니 그게 나중에 선수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래도 꼭 필요할 거라 그랬는데 그게 그 제가 그 당시에 그 굉장히 그 소홀했던 게요.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으면서 그 경기하다가 그런 핸디캡을 많이 느껴요. 그 장신들하고 경기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그 선생님 밑에서 좀 더 그 배웠으면은 좀 더 나은 경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제가 또 운동하다 그런 실증을 느껴서 한번 이렇게 운동을 안 하겠다 도망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아까 그 김윤진 그 선배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몇 번 이렇게 안 한다는 거를 찾아오셔 가지고 그 혼내주시고 또 그 운동을 시켜서 또 안 하고 또 도망가고 그런 일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예. 야단 치실 때는 어떻게 심하게 치십니까? 아무튼 그 저기 선생님께서 자식같이 대해주시니까요. 그 항상 그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한테 그 뼈에 사무칠 수 있도록 그 한마디 그 해주시는 게요. 굉장히 그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참 우리나라의 그 농구계를 대표해서 말이죠. 국위를 선양하고
그 농구 팬들로부터 참 그 성원을 많이 받던 기라성 같은 이런 제자들을 볼 때 항상 그 마음이 흐뭇하시겠습니다. 네. 근데 이 농구계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대요. 어째서 그 제자들을 고려대학에 많이 보내느냐? 고려대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한다고들 그러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뭐 네. 고대하고 뭐 연대하고 뭐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처음 시초가 네. 달라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유형이 우반이죠. 네. 김정규하고 호선이고 두 선수가 졸업을 했는데 네. 하나는 연대주고 네. 하나는 고대를 넣으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고대에서는 합격됐다고 받아준다고 통지가 왔고 연대선이 왜 안 와요. 네. 그러냐 어떡합니까? 그래서 김호선 선수 또 고대 가서 다시 한번 또 얘기 두을 그럼 받아다 연대서 네. 받아주라니까.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땐 그 당시엔 고려대학에 이제 주기선 씨가 코치라고 있었는데 산업의뢰를 맡으면서요. 네. 근데 호선이하고 정규를 둘 받으면서 다음엔 서당철이랑 유희랑 나오니까 네. 제가 달래는 건 아닙니다. 네. 은은만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자연히 또 글로 가게 된 거죠. 네. 그게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대에서도 뭐 늙어서 그런지 동정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저 좀 못하는 선수도 가서 얘기를 하면 그저 고맙게 받아주고 이런 뭐 인과관계라고 할까요? 네. 정의관계로서. 네. 그래서 그냥 고대를 자꾸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선생님한테 항의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무슨 고려대학교와 무슨 그 혜택을 받은 게 있느냐, 금전적인 도움을 받느냐 이렇게까지 그 말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근데 그런 때도 있습니다. 네. 또 언젠가는 모대학에서 그 김인지 동무원이 때입니다. 네. 한영규, 네. 그렇지 문영환이 넷이 그 고대 갈 때인데, 그건 5월달에 제가 정했더랬죠 고대를 결정을. 네. 그런 것을 10월달 전국 때 끝나고 나서 모대학서 다 데려가 갔다고 얘기가 있었더랬어요. 네. 그 일단 결정하니까 본인할 수 없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고대를 결정을 했더니 그분들이 여러 번이 내려셨더랬어요. 대학서 이사장까지. 네. 그래가지고는 고대에서 달러 얼마나 썼게 그래. 그러더군요. 네. 근데 웃으면서 우리 자식들은 상품이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 내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그 본인의 의사는 참작이 안 됩니까요? 참작이 되죠. 선생님이 그 예, 저는 고대를 그래요. 가라 그러면 고대를 가고 뭐 연대로 가라 그러면 연대로 가고 그렇게 됩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결정하는 거는 그 선수 네. 졸업하는 아이들의 최고로 결정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 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데로 예, 보내고 싶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생각이 어떤 못 미칠 때가 많아요. 제가 생각할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저는 제자를 키우면서도 그 제자를 제일 가야 할 때 또 제일 나은 곳으로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네. 이게 뭐 별별 일이 많죠. 네. 스카우트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저도. 네. 그래 가량 어떤 학교 보내고 나면 그다음에 또 좋은 선수 달래니까. 그렇다고 좋은 선수는 본인과 부모가 가려고 또 안 그릴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데를 보내려고 애는 쓰죠. 그러니까 네. 본인과 부모가 승낙 안 하면 저는 보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서로 상의해가지고. 네, 본인보다도 네, 부모라든가 네. 또 그 학교 선후배지간에 그렇게 가끔 스카우트 때문에 무리를 빚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땐 기분이 어떻습니까요? 이건 저 생각은 그래요. 그게 무슨 어떤 무슨 그 뭐라 그럴까 노골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네. 그런 무엇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 사람이라는 게 뭐 본인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무역이 없었더라면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네. 선생님 제자들 가운데 그런 말썽을 부린 사람은 없습니까? 뭐 없다고 봐요. 그렇겠죠. 뭐. 네. 그래도 순순히 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수 자신도 그렇고 네. 선생님의 결정에 별반 그렇게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군요. 네. 다행스러운 저는 그렇게 일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대학, 소중해졌어요. 네, 대학 선수들이나 이런 실업팀 선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뭐 저야 뭐 애들을 훈련시킬 때 그저 농구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 네. 또 뿌리가 든든해야 뭔가 자꾸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기초를 위주로 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죠. 네. 손목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발 압축 뛰는 거, 뭐 자세 관계 네. 이런 걸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거수 관계 손 들어가지고 막 건드리는 거. 네. 그거는 누구나 가르치는 네, 거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교과서의 농구 같죠, 결국. 네. 이걸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것 말고도 무언가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비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왜냐하면은 다 그 선생님 밑에서 농구한 그 선수들이 훌륭해졌으니까요. 뭐 저희들이 노력이었죠. 뭐 제가 가르쳐서 그래 갔어요. 네. 애들을 길러보니까 그렇다요. 네. 석가래 가면 석가래 가면이에요. 음. 덜 뻔하기도 못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덜법감이 덜법가 됐겠죠. 저는 그래 생각을 하죠 늘. 네. 그런 저희들의 노력 또 소질, 선차적인 관계, 후체적인 문제, 네. 자기의 성의, 집념 이런 거 가지고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 석가래 제목은 석가래로 끝나고 이 대들보 제목은 대들보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대들보감이다 하는 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켜주고 뒷바라지해주는 코치라든가 주의가 없으면 네, 물론이죠. 대들보감도 석가래도 못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건 의미에서 맞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게 궁금하다. 그건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네. 물론 제가 책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일종의 예술이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의 제자 아닙니까? 미의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술은 소재를 무생물이거든요. 네. 빛과 먹과 뭐 조광보의 대리석과 네. 나무토막과. 근데 저희는 대상이 인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이제 그 알아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도 모든 걸 알아보고 해야 할 테니까 선설 하나 갖다 놓으면 그래요. 제가 처음에 아이를 농구를 지도를 하려고 할 때 그 학생을 보면 자 키도 안 자랄 것 같고 네. 또는 소질도 없고 운동 소질도 없고 그렇다면 도저히 이건 성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자로서 제일 생각해야 할 점은 첫째 이건 대들보나 기둥감인데 석가래 근처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선수들을 볼 때도 지금 네 선수가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엔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소질을 있다고 저는 인정하니까 또 자기 자신이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가졌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집념이 강하게 착실히 해줬으니까 된 겁니다. 그 한 가지라도 해야 된다면 성공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중고등학교 그 농구 팀을 이렇게 코치를 하시면서 선생님만이 그 유독 고집하시는 무슨 전법이 있으십니까? 시합에 나가면 반드시 코치나 감독이 이렇게 작전 지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지시를 합니까? 그래서 전 그래요. 그 64년, 66년도인가 광주하고 광주 체육관에서 전국체전 할 때 여수고등어 걸렸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결석에 걸렸는데 그때 여수고등이니까 네. 광주 그 시민들이 전부 그 체육관에 있는 광주 시민들이 전부 광주를 응원하는 거예요. 여수고등을. 네. 근데 저희 학교 그때 선수들이 그 위축감을 이제 느낄 줄 알았는데 깨먹고 그 하프타임 불렀을 때 시합하는 동안 하프타임 불렀을 때 나와 그 얼굴을 딱 보니까 아주 눈이 말똥말똥해요. 네. 대신 배웠던 선생은 그냥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네. 그래 살아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네. 선생님, 얘
체육관이 전부 우리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게 국경은 이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어린 우리가, 학생들이 참 훌륭하지. 네, 우리가 가리키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선수는 자기 실력에 시합에 나가서는 30%밖에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기 실력에 평소 실력에. 네. 어떤 학생은 그저 80%, 그저 100%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는데요. 네. 우리 동아이 같은 저 선수는 120%할 겁니다. 자기 실력에. 시합 때 오히려 더 잘한다 이런 말. 투지가 강하고 네. 박력이 있고 의지가 강하니까 네. 이겨나가는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 가르치는 이상은 더 뭐 나가서 또 바라지도 않는 또 안 되는 겁니다. 나가도 선수 자체는. 네. 그러니까 자기 팬 그거를 충분히 시합장에서 발휘하고 들어왔을 때 성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어떤 때는 하프타임을 득 부르면 애들 눈이 어디에 흐리멍텅합니다. 이건 진게임입니다. 아무리 내가 서둘러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불안감을 안 갖게끔 네. 그리고 침착한 자기의 정신 그대로 갖고 나가서 열심히 뛰면은 우선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죠. 이 안약을 하나 가지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이면은 반짝반짝 빛나게 안약도 좀 놓으시고. 힘적인 동에서 오는 거니까요. 네. 별 도리가 없어요. 약으로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때 저희는 몰랐죠. 네. 외제에 나가서 시합을 하게 됐는데 여관에서 저희들이 마음의 불안을 갖게 되니까 안정제를 먹었습니다. 학생 선수. 네. 신경 안정제. 그러니까 나가서 게임을 뛰니까 그냥 주는 볼도 놓치고 아주 잠자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졸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래서 아주 하셨습니까? 참패당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네. 시합 전에 가지고 불안감을 갖게 되니까는 네. 공포심에서 자기들 약방에 가서 안정제를 사 먹었다 이런 걸 들었다 했어요. 네. 그게 오죽 또 불안했으면 안정제를 먹었겠습니까? 그래 제가 그래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운동하는 자체도 폭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그 또 마음이 너무 강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무작정 저돌적으로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러게- 약한 사람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기면은 그때 이제 진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그런 말씀이세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저가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니까요. 네. 사실 저는 그래 공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철학 전공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심리학 전공해야 하고, 네. 성격학 전공해야 하고. 이 성격이 가령 이제 괄괄한 아이는 너무 과감한 아이는 실속이 많습니다. 네. 그건 좀 얕게 만들고 또 약가서 어머어머하다 공 뺏기는 좀 과감성을 길러주고 네. 그런 논리가 의다 해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체 생리는 알아야 할 거니까 골격학이니 근육학이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참 막연한 거예요. 네. 오늘 이 그래서 자리 제가 잘못 이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네 분의 제자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유희영 선수가 제일 이제 연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선생님은 이 생일날이라든가 무슨 명절이면은 찾아뵙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개인적으로들 찾아뵙습니까? 아니면은 여럿이 이렇게 같이 가서 찾아뵙습니까? 설날은 저희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꼭 세배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하나 지금도 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제자들이 회갑 때 하고 말이죠. 네. 또 작년에 칠순을 맞이했었는데 네. 좀 성대하게 네. 많은 사람들을 좀 초청해다가 자랑스럽게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결국 못했습니다. 왜요? 극구 사양을 하시고 제자들에 대한 신세를 지지 않겠다. 그렇지만 회갑이나 칠수는 하실 줄 알고 준비까지 저희들이 다 했었습니다만 한 2, 3일 전에 꼭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결국 못 해드렸고 생일날도 거의 집에 안 계세요. 제자들이 올까봐 말이죠. 이제 너무 그렇게 사양을 하시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지금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코치를 하시지만은 아직까지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실 때까지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계속 제자들을 배출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모교를 위해서 졸업생들이 네, 뭔가 행사를 금년도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성서부터 쳐가지고 이제 개교 80주년인데요. 네. 그동안 전 선생님이 100여 명 이상 제자들을 배출을 했고, 그래서 인천 시립체육관을 10월 한 12일쯤 빌려가지고 졸업생과 재학생들 간에
공식 그 경기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대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이충희 선수가 제일 이 자리에선 후배가 되겠는데 요즘 그 모교 후배들을 가끔 봅니까? 아 저기 작년까지는 그 가끔 찾아왔었는데요. 네. 그 올해에서는 그 아시안 게임 때문에요. 그 좀 선수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어요. 예. 그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면 이제 자주 찾아가 뵙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그 여기 여러 선배님이 계시지만은 그 선배님들 그 선생님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좀 나이도 많이 드셨고 저희는 굉장히 그 연령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네. 또 할아버지 뻘이고 네. 그리고 저 선생님이 그 자식같이 저 대해주시기 때문에 손자같이 이렇게 네. 되는면.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할아버지 그러고 그 뭐야 그성 뭐 딸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 뭐야 선생님께서도 그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호칭에 대해서.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호칭을요? 예. 어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선수들이 다 그 할아버지 그러고 있어요. 어허. 선생님 안 그러고. 예. 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 애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네. 손주를 키울 때 네. 자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식이 그 손주 보고 제 자식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 할아버지 곁에 가봐라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할아버지니까 네. 주로 생각을 하죠. 네. 그 어떤 때는 엄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엄격한 그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허물어진 수도 뭐 있을 것 같아요. 엄격이라는 것보다는 나이로 나오니까요. 네. 애들이 저희 자신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어려워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하면 들어줘요 그대로. 아하. 네. 그게 엄격보다 그게 더 나을지 그게 더 모르죠. 나은- 그럼요. 네. 그래서 항상 뭐, 무섭게만 해가지고요 어떻게 사람을 다루겠습니까? 저희 애들 보면 네. 다 착합니다. 네. 말 한마디 하면 네. 그대로 다 해주려고 애쓰고. 그렇군요. 근데 성이 하나가 부족해서 운동의 성의가 좀 부족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우리 완전히 저 김동광 선수는 말이죠. 지금 그 현역 그 코치로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선수 생활하고 코치 생활하고는 아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 중에서 농구의 기술 말고 코치를 할 적에는 그 선수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내가 이 다음에 코치가 되면 뭐 이렇게 학교 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기보다는 제가 이제 현역 때하고 코치하고는 굉장히 다른데요. 현역 때가 굉장히 쉬웠다고 내가 지금 여기 감히 말씀을 드리고 코치를 싶어요. 해보니까 네. 선생님의 고충을 알겠죠? 네, 아주 뭐 현역 때는 자기 자신만 뭐 열심히 하고 예.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코치를 하니까요. 네. 애들 심리라든가 애들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일일이 다 제시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실업팀인데도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어린 학생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 교육 그 가르치며 그 사랑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살펴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실업팀 애들은 거기까지는 또 안 되니까요. 뭐 다 잘하는 선수들을 뭐 사랑으로 보살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복합되다 보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선생님이 그 예전에 코치하던 거를 지금 어떻게 좀 그때 배운 걸 지금 쓰는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선수를 불러다 같이요. 네. 여러 선수 중에서 이제 꼭 필요한 선수들 불러가지고 어떤 그 인간관계적이서요. 인간관계적인 그 얘기에서 그 인격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요. 단둘이 얘기할 땐 그게 맥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코치하면서 그런 거보다는 그 전쌤에서 그 배운 기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네. 네. 농구의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농구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됐는데 뭐 10년, 20년 전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기술들이 요즘 제자들이 그 좋은 기술이었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면은 선생님은 그 아주 농구 코치로 태어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아니죠. 지금
현재 아닙니까, 선생님? 현재 제자들이 이제 지도를 해 보니까 네. 과거 이제 소홀했던 그 기초를 좀 만들어갔던 그런 생각이 나니까 그 기초가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희애가 언젠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편지를 했는데 선생님이 처음 발 딛는 거, 손 올리는 거, 손가락 올리는 거 가르칠 때가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대표들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네. 그런 편지를 한번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그런 느낌이 같죠. 뭐. 네. 그러니까 가르쳐 보지 않으면은 선생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다 한국을 대표한 참 코트에서 홀홀 날르던 분이지만은 이렇게 코치가 되고 나면은 선생님 생각이 더 날지 모르죠. 늘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어떤 좌우명이 없으십니까, 선생님은? 좌우명 이런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애들한테 한 가지 늘 얘기하는 거는 아까 희영이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먼저 인간이 되라. 그린 연안의 공을 만져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장 보람으로 여기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선수를 제자를 앞에 놓고 앉아서 얘기할 때가 보람이 같죠. 뭐. 네. 근데 전 그래요. 네. 농구 지도한 게 이렇게 밝은 면도 있지만 네.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네. 똑같이 가르친 제자들이 네. 이렇게 국가대표 선거지 된 건 참 명예스러운 일이죠. 네. 또 그나마 아직까지 그렇게 뭐 그런 속에서 네. 제대로 생활도 못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네. 이건 제가 왜 농구를 가르쳤나 그런 느낌을 늘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고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농구 선수라든가 그 밖에 이제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지금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면서도 제일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 점이죠. 네. 근데 이게 그래요. 과거에는 정기 수업,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와 7시간, 중학교 6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무교부 제도. 네. 그래서 그 시간하고 나오게 된다면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네. 또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하고 네. 반대로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사람 공부 그랬었는데 이게 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그 입학관계니 뭐니 해가지고 대학교 입학관계로 요즘 고등학교가 밤 10시 넘어가지고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애들은 꼭 오전 수업 후연 나옵니다. 아직까지 5시간 했었는데 요즘 오전 수업 후 나오는데 그 공부만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따라서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선수 자신들이 공부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지금 현재 제자들이 졸업할 때는 그때까지는 그저 7시간 하면 나왔습니다. 3시 반 정도, 3시 정도는 시작을 했거든요. 운동을. 그래가지고 운동 끝나니 집에 가서 밤에 공부더라고 해서 성적들이 다 좋았어요. 네. 김동광이는 그때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 치러 와서 입학할 당시엔 아마 3등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한영규가 2등으로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유희도 공부 잘했습니다. 네. 뭐 하라운가 과정 했어요. 8호 집안에서. 네. 서당체로도 13호 뭐 이 정도에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상급반하고 하급반 아이들이 같이 운동 시작하기 전에 시간만 있으면 아이들이 앉아서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줬어요. 선배들이요. 저희들끼리 선배들이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생각이 그래 지금 뭐 우리도 지금 교육도 영재교육 해갖고 체육도 영재체육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운동선수에 정말 박사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이게 다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그럼으로써 좀 더 향상이 되지 않나 체육도 난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얘들은 그냥 공부를 아직 포기하고 안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돼가지고 인정을 받으면은 상급학교 진학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을 하면은 스타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그 실업팀의 그 말하자면 좋은 그 대우를 받으면서 스카우트 돼 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선수들이 참 가슴 참 아프거든요. 많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가는 선수들 네. 참 일생 장래를
나고자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나고자까지야 되겠습니까마는 선생님이 하면 속상하시겠지요. 네. 그럼 그 학생들을 전국의 어떤 그 대학이든지 농구부에 다 이렇게 늦을 수 없는 것이 선생님 제일 속상하실 텐데. 네, 그리고 전 네.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하여튼 재학 시대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학을 가량 이제 특기자로 해가지고 국민학교부터 특기자입니다. 낙제도 안 시킵니다. 특권을 줬습니다. 네. 그럼 대학 졸업 맞고도 자기 동료와 같은 반 출신끼리도 대화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럼 농구공은 우리가 만졌다고 생각할 때 30전에 놔야 합니다. 은퇴했습니다. 네. 그나마 아직 40년, 50년 생활을 어떻게 뭘 가지고 살아야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극히 공부 좀 하라고 강요하고 싶습니다. 그 참 속상할 겁니다. 선생님 같은 입장에서는요.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 것이요. 이게 또 농구만 열심히 하지 않아 가지고는 말이죠. 대학에 진학하려면 우수한 성적, 우수한 선수가 아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 공부를 또 하고 운동을 하자니 공부 안 하고 농구만 계속 하는 사람은 또 당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도 뭐 학교 많죠 그런 학교가 야 아침 1시간부터 안 오고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겠죠. 1시간도 안 하고요. 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땐 제가 그런 걸 실제로 본 적도 있는 네.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는 한 3시간 반, 3시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요. 운동을요. 운동을요. 네. 네. 그러니까 운동은 건강까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부터 그러면 저녁까지. 오전만 공부를 시킵니까? 오전만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 이후는 운동을 시킵니까? 네. 3시부터 6시 반까지 운동을 하고 있죠. 네. 선생님 그 뭐 좋은 방안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저도 그걸 바랍니다. 네. 선생님 가족 관계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가족은 뭐 늙은이 하나 데리고 같이 둘이서 살고 있는. 그렇습니까? 네. 혹시 그 북에 그 헤어져 있는 그 가족은 네. 없습니까? 뭐 저가 피난 날 때 1.4 때 남아할 때는 36살에 남아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조부모님도 계셨고 네. 부모님 계시고 네. 형제도 한 둘이 있었고 네. 그리고 자식이 둘이 있었죠. 아하. 네. 네. 사내아이가 네. 남자아이가 5살하고 3살 먹은 아이 두고 그리고 저 집사람 버리고 네. 뭐 셋 사람이죠. 남한살 갔다고 나왔으니까요. 네. 그 선생님 같은 분이 뭐 우리 남북으로 흩어져서 이 뭐 1000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 통일이 되긴 되겠는데 말이죠. 네. 빨리 돼야겠다고 맘먹는 것만큼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네. 이 언제쯤 된다 하는 보장이 있어도 저희가 기다리기가 지루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빨리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 참 바쁘신 가운데 특히 이렇게 훌륭한 제자분들을 같이 방송에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농구계를 위해서 또 고등학교 이 아마추어 농구를 위해서 앞으로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철저하게 그 아마추어 정신으로 제자를 양성하고 계신 인천 송도고등학교 농구 코치 전규삼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농구계의 산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전 선생님을 모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이 프로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